사이다 무비튼. 우리 집은 부모님과 언니, 나 모두 네 식구이다. 언니는 성격 파탄자였고 항상 나를 깔보고 무시했다. 얼짱 미모인 언니에 비해 나는 세상 평범한 외모였다. 비록 내 외모가 언니에 미치진 못했지만 그걸로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다. 언니는 자기가 예쁜 걸 잘 알고 있었고 주변에 남자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건 역시 언니의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평범 외모였던 나도 20살 대학생이 되었고 잡지며 동영상을 보면서 화장법도 배우고 멋도 내고 나 자신을 가꾸게 됐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남친이 없는 모태솔로였다. 그러다 사회인이 된 후 우연히 친구 때문에 술 모임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한 남자를 알게 됐다. 그 사람은 나보다 3살 연상이었고 직업은 파티시에였다. 나도 취미가 디저트 만들기여서 그 사람의 직업 세계에 흥미를 느꼈고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든 걸 사진으로 보여줘서 같이 보며 얘기를 나눴다. 그 사람도 내가 디저트 만드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결이 맞았는지 친구 없이 단 둘이서 가끔 만나는 사이가 됐다. 만날 때마다 내가 만든 디저트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내가 혼자 만들기 어려운 게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만들면서 우리는 서로 가까워져 갔다. 그렇게 처음 만나고 2달 정도가 지나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다. 어느 날 남친 가게에 갔는데 파티스리라는 유명 디저트 맛집이었고 남친은 2대째 파티시에였다. 우리 엄마도 자주 가는 최애 디저트 맛집이었다. 나는 너무 뜻밖이라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가게에서 남친 부모님께도 처음 인사를 드렸다. 두 분은 내가 디저트에 진심이란 걸 알고 호의적으로 대해주셨다. 그러다 주말이나 바쁜 날에는 나도 가게에 나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일과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한 지 어언 1년. 남친이 진심을 담아 프로포즈했고 나는 그의 프로포즈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결혼이란 관문을 치르기 위해 우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리러 집에 데리고 갔는데 엄마는 내 남친이 자기 최애 디저트 맛집의 2대째라는 걸 알고 대환영했다. 하지만 언니는 파티시에 정도는 자기 눈에 안 차는지 관심도 없었고 식사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편이 더 나았다. 부모님 상견례를 마친 후에는 일사천리로 결혼식 준비가 진행됐고 스몰 웨딩 형식으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을 무사히 마쳤다. 결혼과 동시에 나는 그동안 다녔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파티시에의 아내이자 보조자로 같이 일하게 됐다. 남편이 만드는 케이크, 쿠키는 언제나 맛있었고 디저트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 나에게는 남편이 신상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좋았고 매일매일이 꿈처럼 달콤하고 행복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아버지는 은퇴하고 가게를 물려줄 결심을 하셨고 남편이 차기 사장으로 등극했다. 나도 덩달아 책임감이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남편의 케이크를 먹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점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남편은 내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2호점을 오픈했는데 2호점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바로 3호점도 오픈할 정도로 번창했다. 사업이 커가는 한편 어떤 단체에서 주최하는 파티시에 경연대회가 있다는 걸 알고 남편한테 당신도 참가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자 남편도 도전해보고 싶었는지 경연대회에 참가했고 남편이 만든 케이크는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무려 우승을 차지했다. 그 대회의 심사위원이었던 어떤 해외 심사위원이 세계로 나아가서 해외에도 가게를 오픈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했고 시아버지께 상의드리자 인생은 한 번뿐이니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해보라고 응원해주셨다. 그 덕분에 우리는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다행히 국내에서 오픈한 가게는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뀐다고 해도 큰 걱정이 없었고 시부모님도 계셨기 때문에 더욱 안심이 됐다. 남편과 나는 함께 생애 첫 해외 진출에 도전장을 던졌다. 먼저 남편이 해외에 나가서 가게 위치며
우리가 살 집 등의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해외로 이주하고 나면 친정 부모님과 한동안 보기는 힘들 것 같아서 남은 기간 동안 친정에서 며칠이라도 같이 지낼 생각으로 갔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언니가 이혼당하고 친정에 와 있었다. 언니의 이기적이고 유치한 성격을 감당하지 못한 형부가 마침내 백기를 든 모양이었다. 친정에서 언니와 동거하는 건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호텔로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며칠만 참고 언니랑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언니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우선 손버릇이 안 좋았다. 내 지갑에서 말도 없이 멋대로 돈을 꺼내가는 것 때문에 완전 열이 받았지만 앞으로 자주 뵙기 힘든 부모님을 생각해서 되도록 집에서 얼굴 붉히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꾹꾹 참았다. 하지만 언니는 내 명품 가방을 말도 없이 들고 나갔고 자기 가방인 양 잔뜩 폼 잡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 인스타에 올렸다. 내 옷도 마음대로 꺼내 입었고 값이 나갈 만한 건 당근에 팔아서 돈까지 챙겼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고 내가 화를 내자 야, 너같이 생긴 애가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옷 입어봐야 남이 보기엔 다 짝퉁이야. 명품을 들고 다니려면 나 정도 외모는 돼야지. 그래야 남들도 가치를 인정해. 라면서 전혀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었다. 부모님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되도록 참으려고 했지만 언니의 폭주를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무슨 일이 날 것 같았고 남편이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 차라리 호텔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집에서 안 보였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안 보였고 자기 방에도 없길래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내 명품 가방, 내 옷들을 잔뜩 싸들고 나가면서 며칠 여행을 다녀온다면서 나갔다고 했다. 내 지갑에서 돈을 훔친 걸 보면 수중에 돈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여행을 간 걸까? 느낌이 싸했고 일단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다. 언니는 아주 명랑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나는 당장 내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따졌다. 돈도 없으면서 여행은 어떻게 간 거냐고 물었더니 언니는 아까보다 더 신난 목소리로 나 지금 돈 많아. 네 지갑에서 신용카드 몽땅 다 꺼내왔거든. 라며 깔깔거렸다. 나는 즉시 지갑을 확인. 언니 말대로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가 몽땅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나는 언니한테 그 카드로 어떻게 결제할 생각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언니가 카드야 그냥 긁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고 나는 써보면 알겠지만 그 카드들은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알려줬다. 그러자 언니는 전화기에 대고 그게 무슨 뜻이냐며 온갖 성질을 다 부렸다. 성질만 내지 말고 카드를 잘 보면 알겠지만 그 카드들은 모두 유효기간이 지난달 말로 다 끝난 것들이고 새 카드는 다른 카드 케이스에 넣어서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내가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를 버리지 않고 지갑 속에 넣어뒀던 이유는 그냥 버리면 위험하니까 가위로 잘라서 처분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아직 갖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언니는 신난다고 내 카드를 훔쳐서 여행을 간 거였다. 내 말을 들은 언니는 카드 유효기간 확인에 들어갔고 갑자기 전화기에 대고 괴성을 질러댔다. 너 일부러 그랬지? 감히 나를 속여?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길래 절도범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장 현금을 송금하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 언니가 저지른 짓에 대해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두 분도 노발대발하면서 언니한테 분노가 대폭발했고 어디 있는지 당장 대라고 호통쳤다. 나는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1도 없었다. 하지만 부모님이 데리러 가지 않으면 언니는 호텔비 낼 돈도 없었고 경찰에 잡혀갈 처지가 되다 보니 자기가 있는 곳을 이실직고한 모양이었다. 부모님은 언니를 데리러 가서 숙박비를 대신 내주고 오긴 왔는데 하룻밤에 800만 원이나 하는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은 걸 알고 두 분은 뒷목을 잡고 거의 쓰러질 뻔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언니는 친정으로 편히 돌아오지 못했고 그 길로 시골에서 농장을 하시는 삼촌 집에 떨궈 놓게 됐다.
거기는 하루에 버스가 몇 번밖에 다니지 않는 완벽한 벽촌이었고, 그런 한적한 곳에서 삼촌은 드넓은 밭을 갈구며 농사를 짓고 계셨다. 부모님이 전화를 걸자 일손은 늘 부족해서 일할 사람이 온다면 언제든 환영이라며 흔쾌히 승낙하셨다고 한다. 언니는 내가 왜 거길 가냐고 반항했지만 부모님이 그럼 호텔비 당장 토해내 라고 반박하자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해졌다고 한다. 그래서 삼촌 집에 언니를 내려놓고 두 분만 올라오셨다. 한편 언니가 일해서 번 돈은 전액 부모님 통장에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고, 삼촌은 원래부터 엄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언니의 이기적이고 유치한 행동이 통할 구석이라고는 아예 없었다. 언니가 시골에 내려간 덕분에 나는 부모님과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남편이 있는 해외로 떠난 후 삼촌딸이 재미있는 사진이 있다면서 라인을 보내왔다. 입만 열면 나 같은 미인이 어쩌고 하던 언니 미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있다 보니 머리는 푸석푸석, 얼굴은 시커멓게 변해서 도저히 같은 사람 같진 않았다. 언니는 나이값도 못하고 매일 집에 보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라는데 아직 빚을 다 갚은 게 아니라서 그걸 다 갚고 농장에서 졸업을 하려면 언니에겐 지옥 같은 시간이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